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2026년도에는 사단의 망대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아침, 낮, 밤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잠시 후면은 턱골 마을에 갈 건데요. 턱골 마을에 가기 전에 조금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광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광주가 이렇게 생겼다 치고 여기에 지금 그 캠프가 나가는 데가 여기에 그게 있어요. 곤지암이 있어요. 곤지암이 있는데 이 곤지암에는 TCK 우리 랩런트들 학교 중심으로 지금 캠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에 경안동이 있어요. 경안동에는 뭐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모슬렘권 다른 타 종교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일 큰 거는 시장통이에요. 시장통인데 그런데 저희들에게 문을 여시고 계시는 문은 잠원 그 의료기기 해가지고 치유, 여기는 치유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학생들, 후대. 여기 조금 있는 송정동이 있는데 이 송정동에는 뭐가 되냐면은 TCK 학생들이 여기는 그냥 가정 집의 중심이기보다는 뭐 RUTC 이런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진짜 가정 중심, 빌라고 아파트고 한 속에 우리 집사님과 TCK의 TCK가 아니라 다민족 가정이 있는 요 우리 집사님 중심으로 우리 애들을 초청해가지고 초청해서 가정에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 요 송정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한산성에는 남한산성에서는 무슨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굿땅, 당주, 네, 이 속에 있는 무속인들이 굿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공간을 시설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 내주고 하는 요런 무속 중심.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신학원도 있어요. 여기 신학교도 있어요. 학생들도 키워내고 있는데 어쨌든 요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지역인지 내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쌍용동이라고 쌍용동이 가정 중심이고 송정동은 쌍용동은 중심이 학생들 중심 가정에 와서 하는 부분들인데 송정동에 어디에 송정동 위치가 초월마을에 어디 송정동이 있는지요? 아, 송정동 위에 있네요. 초월마을 위쪽에 경안동하고 송정동 여기네요. 송정동 여기는 주로 뭐가 있느냐면은 그 건물들이 있는데 공장 있죠. 공장. 왜 가끔 우리 보면은 무슨 건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공장이 막 그 자그마한 사적인 공장지대이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그 공장들. 그 왜 우리 막 택배 같은 거 하는 막 덕평은 아주 막 CJ라든지 아주 큰 기업의 그 공장지대라면은 여기에는 거기에요. 중소. 그런데 뭐냐면 여기 경안동 안에 모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모스크에 자그마한 모스크에 있는데 거기에 모스크에 관련돼 있는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오느냐면 500명에서 700명이 온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상황들요.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부의 발달 장애 현장, 지금 청소하시고 있는 우리 정재희 군사님 다 들리나요? 다 들리나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 공장에 가서 일할 것이다 라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경환동과 쌍용동 요 사이에 뭐 어떤 요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여기는 중대동이라고 칩시다. 우리는 중대동 중에 특골마을에 갈 거예요. 특골마을 가는데, 그러면 특골마을에 가서 이제 오늘 그 아저씨로부터 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을 거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좀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안정복. 이 사람이 이 집안에 제일 시조 같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같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기리자고 자기 생애에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뭐든지 다 오케이래요. 거절을 못 한대요. 본인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설명해 줄 사람이 안정환인가? 아이고, 제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안정환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안정환 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사람은 이 안정복 씨 집안의 종손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의 안 씨의 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을 했대요. 공무원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거절을 못하는 게 자기의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 안 했죠. 이 사람 불신자니까. 거절을 못하고 항상 뭐냐면 예스맨이래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자기 생애의 모든 것들을 다 쫄딱 망한 거지가 됐대요. 근데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은 이 특골마을에 들어온 건가요. 특골마을에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안정복 씨의 업적을 널리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자기 생애를 걸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걸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게요. 안정복 씨는 시도 적고 뭐 또 문학 문학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고려 말하고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역사를 읽으면 꼭 우리나라가 중국의 작은 중국처럼 여겨진대요. 역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반론 제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적어야 된다 해갖고 이 사람이 역사를 쓴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있는데 요 역사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역사인데 안정복 씨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24시, 25시 하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자기가 저 충남 제천에 갔다 그러면 그 지역의 역사를 적는 건가요. 이 안정복 씨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턱골마을에 들어와서는 광주 지역에 대해서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지역의 현장을 알려고 하면은 안정복 씨가 적은 광주 지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지역에 가면 저기 전라도 갖고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역사를 쓰는 건가요. 이분은 역사가 24시, 25시 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대에 제일 제가 얘기를 하죠. 이 시대에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호이익이 안산에 가면 안산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실정주의, 실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분인데 이 영향력에 이 안정복 씨가 자기 혼자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학문을 깨우치니까 한계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복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스승을 만나서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찾아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성호이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소치허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치허련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에서 소치허련이라는 사람이 자기 속에 미술, 화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인 화가인 윤선도.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 기능이 있다 그러면 배우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 가냐면 그 시대의 그 당대의 최고인 사람을 찾아가요. 웬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제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 목회자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요런 원리인 건가요? 이해가 돼요? 그 방법으로 성호 이익을 찾아갔는데, 이 성호 이익 집하고 안정복 씨 집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복 씨가 평상시에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매일 그 성호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 왔다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성호 이익하고 안정복 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밤새는 줄을 모를 정도로 그 학문의 서로가 통하는. 그래서 이제 한 내용이 뭐냐면 성호 이익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안정복 너가 올 수가 없으니 너가 학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글로 적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오는 사람에게 주라는 건가요. 그걸.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답들을 적어서 뭐 하겠다고요? 거기 가는 사람에게 해서,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 안정복 씨가 살아있 동안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딱 보이는 요 보이는 집, 요거 보여줄 것인데,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안정복 씨가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토론하는 장소예요. 이 토론하는 장소를 요걸 유네스코에 이게 문화재로, 유네스코는 모르겠네요. 문화재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문화재가 아니었는데 이걸 문화재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안영환 씨예요. 문화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시제였거든요. 이 집안의 시제였어요. 누가요? 안정복 씨를 바라보고 이 집안 식구들을 보고 시제를 드렸는데, 시제라는 얘기는 안씨 집안들이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시제라고 해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꿨느냐 하면 공제로 바꿨어요. 공제라는 얘기는 공적인 제사, 그러니까 광주시의 공식적인 제사로 만든 건가요. 그리고 뭐냐, 경기도의 공식적인 제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집안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 이 집안의 것을 내피림 문화로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안정시가 최고이다. 그런데 하는 공제, 요걸 해요. 근데 이 문화재로 만들고 공제로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공무원을 만나야 돼요. 공무원을 만나야 되고, 시장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죠? 경기도 도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도지사, 이런 사람들, 그 공무원의 담당자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역사, 문화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서 이 사람들 다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는 그런 가운데 뭐냐면은 공제도 만들고 문화재도 만드는 건가요. 이 사람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해봤더니, 요렇게 했더니 집안 식구들이 뭐 하냐면은 이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로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종친에서 뭐냐면은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되도록 뒤에서 배경이 도와줘요. 배경이 되어요. 어디가요? 종친들이 도와주면서 이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안정복 씨에 대해서 계속 널리 알려야 되겠는데, 알리는 방법을 가지고
후대를 생각할 때에 뭐 했느냐면은 이 후대들을 위하여서 100일장 대회를 해요. 8년인가 10년을 했는데 이 100일장을 했는데 그 동네 잔치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100일장 갖고는 동네 사람들밖에 안 되구나 해갖고 문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학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보면 우리나라에 이상문학, 뭐 제주도 문학 뭐 해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문학장 이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요. 이 시스템을 뭘로 하느냐면은 수남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요. 연구소를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뭐 하냐면은 요 문학장 해가지고 뭐 1년에 1회 뭐 하냐면은 대회를 해요. 대회를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연구소가 생기려고 하면 이 연구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 9명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천의 부시장, 과천의 부시장, 어떤 군대의 공군의 무슨 대사, 그 대단한 인물들 있잖아요. 인재들. 그래서 제가 이 인재들이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인재들이 이 안씨 집안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이사들이 자기가 포천에 있는 부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포천의 사람들에게 수남 안정복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요? 이런 문학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그러면 이 대회에 참여해갖고 그때 주제가 있어요. 주제 있는데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적잖아요. 근데 1등을 하면 1등, 2등, 3등 뭔가 있어요. 근데 1등을 하면은 상금이 200만 원인지 제가 3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큼을 줘요. 근데 이게 작아 보이죠?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괜찮은 문학 있잖아요. 이 부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했거든요. 등단을 하고 했는데 돈이요. 제주도에서 하는 문학상 그게 했는데 1등 하면 100만 원 준다더라고. 근데 200만 원이라도 엄청 많은 거예요. 큰 돈이에요. 300만 원이 큰 돈이죠. 이 부분으로 하게 되니까 100일장에서 뭘로 바꾸니까요. 문학장으로 바꾸니까 뭐가 되냐면은 1회 때에 중국에 있는 사람이 상을 받았대요. 3회 때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받았대요. 그러면은 요게 1년, 2년 지금 계속 되게 되면은 이게 10년, 20년 되게 되면 뭐냐면은 전 세계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면 이 사람이 오늘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무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예스면 해갖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요 안에 들어왔는데 턱골마을에 들어왔는데 왜 이 턱골마을을 보면서 나는 이 안정복 씨의 업적을 내가 꼭 기려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내 생애를 걸어야 되겠다 했던 그 이유. 그래야 되겠다라고 동기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결단 내리게 된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환 씨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들어와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이 안정복 씨 그리고 이 특골 마을이 어떤 상태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특골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안정복 씨 집안이 쭉 내력을 내려왔지만 위기가 있지 않았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았냐. 근데 그때에 그 어려움을 만회한 사람이 있었냐? 그럼 그 사람은 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요거 물어보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 당신이 이 집안에서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질문이 뭐 하냐면은 그러면 이 안정복 씨에 대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후대가 당신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후대 중에 보이는 사람이 있냐? 있다면 왜 그 사람이 이걸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아니면은 있냐라고 하면 아직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려고 지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집안에 지금 시간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오늘 가서 듣고 물어볼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간단한 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안정복 씨 이 집안에요, 뭐가 있느냐면 그것만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뭐 하냐면은 강서구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 어머니가 이 안정복 씨의 이 서성을 삼아서 자기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한 아주머니가 애들 둘이를 가지고 어디에요? 저 강서에서 실제로 요 집안이 있는 대로 이사를 와갖고 애를 제자로 키운 부모. 그 집안의 아들이 허정길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한 제자 중에 있는 제자.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이 현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요? 여기는 특골 마을인데 다른데 이제 여기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이미 벌써 한 가문이 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한 나라를 커버하고 있고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한 가문, 한 지역, 한 나라, 세계를 품고 들어가야만 그 속에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가 봤지만 요 중대동의 특골 마을에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뭐냐면 구국 기도원,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교회로 된 데예요. 여기요. 그럼 여기도 뭐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안 열린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하고 특골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뭐죠? 이게 파워가 더 다르다는 건가요? 이런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 갑니다. 같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사람 캠프라는 얘기는 이 안영원 씨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보고 사람 캠프라고 해요. 사건 캠프는 이제 우리가 저분을 이제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뭔 사건이 일어날 건데, 네. 거기에 매일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름이 조형성이라는 31살짜리의 남자애가 있는데 매일 돌아다니는 아이가 그거래요. 자폐인지 지적장애인지 어쨌든 발달장애 아이래요. 근데 우리가 갔는데 그 아이를 만났어. 이거는 사건 캠프인 거죠. 그러면 이때에 복음 전할 거.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해요. 근데 이제 3주차가 뭐냐면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면 이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알면서 내 인생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인생 캠프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두고 저희들이 갑니다. 같이 하나님 오늘 들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특히 마음에 담고 영적 싸움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 사랑부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역사, 그 현장이 정말 발달장애 현장을 하나님 시스템을 주시고자 하는다라면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광주를 품고 광주 안에서도 특골마을을 품고 이 특골마을 속에 오랫동안에 주님 흑암의 망대로 자리 잡았던 그 강한 자, 견고한 자, 주님 세상의 신, 세상의 왕 노릇하였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되 살아계신 주님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보고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